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밖의 빛이 서서히 낮아지고 집안의 온기가 감도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길을 잃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나이 드는 것이 왜 이리 두렵기만 할까? 같은 질문들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지요. 오늘은 그런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줄 특별한 할머니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올해로 102세를 맞이하신 글래디스 맥게리 박사님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오래 산 분이 아닙니다. 통합의학의 어머니라 불리며 지금도 환자를 돌보고 100살이 넘은 나이에 10년 뒤의 계획을 세우는 현역 의사이지요. 어린 시절 인도에서 마하트마 간디를 직접 만나 모든 생명의 존엄함을 배웠던 소녀는 이제 한 세기를 관통한 지혜를 담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살아낼 가치가 있으며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이지요. 그녀의 저서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는 단순한 건강 비법서가 아닙니다. 10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삶의 정수, 살아있음의 감각을 깨우는 6가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소모품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았나 하고요. 하지만 맥게리 박사는 말합니다. 에너지는 아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박사님의 따뜻한 음성을 빌려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등불을 하나 켜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102살의 지혜로운 할머니 의사가 들려주는 삶을 사랑하는 법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 에너지를 아끼지 마세요. 박사님이 말하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주스입니다. 여기서 주스는 과일즙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솟구치는 생명의 에너지, 즉 삶의 열정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명력은 쓸수록 더 샘솟는 법이지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주스를 멈추지 마세요. 박사님은 자신의 102세 생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활기찰 수 있나요? 그녀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기 때문이죠. 박사님은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독특한 주스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정원을 가꾸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짧은 생각이 머뭅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하면 쉬어야지, 나이 들면 조용히 지내야지라고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에너지는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새로운 생명력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박사님은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에너지는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주스를 어디에 쓰셨나요? 혹시 방전될까봐 두려워 꽁꽁 숨겨두지는 않으셨나요? 박사님의 조언처럼 내일은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언가에 아낌없이 에너지를 흘려보내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력은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통장 잔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쓰면 쓸수록 더 깊은 곳에서 길어 올려지는 우물물과 같습니다. 박사님은 100살이 넘어서도 매일 새로운 환자를 만나고 강연을 합니다. 누군가는 무리라고 말하겠지만 박사님에게 그 일은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 내놓을 때 세상은 더 큰 생명력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혹시 지금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다면 오히려 몸을 움직여 내가 좋아하는 작은 일에 몰입해 보세요. 책장에 꽂힌 책을 정리하거나 보고 싶던 친구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안의 주스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나이 들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됩니다. 박사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세요. 당신은 아직 충분히 뜨겁고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모든 삶은 움직여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움직임입니다. 모든 삶은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정체는 곧 질병의 시작입니다. 박사님은 통증이나 고통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막힘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이든 생각이든 혈액이든 흘러가야 할 것이 멈춰설 때 우리는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항상 어디가 막혀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슬픔이 가슴에 머물러 있나요? 분노가 머리에 고여 있나요? 책에서 박사님은 90대에 겪었던 암 투병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대한 고통 앞에서도 그녀가 택한 것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안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슬픔을 통과해 나가세요. 이 대목을 읽으며 저는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그럴 때일수록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집안을 정리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작은 움직임이 우리를 살린다고 강조합니다.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우리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고통의 구간도 결국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무언가에 가로막힌 기분이 든다면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박사님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안주하는 마음이라고 경고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에 만족하며 변화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의 영혼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몸의 움직임은 마음의 움직임을 불러옵니다. 박사님은 매일 아침 세발 자전거를 타며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바람을 느끼고 이웃의 정원을 관찰하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움직임에 공명합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그녀는 그 고통과 함께 움직입니다. 고통을 거부하고 경직되는 순간 통증은 더 커지지만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움직일 때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거나 미래의 불안에 묶여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움직임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한 걸음 내딛는 것,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거대한 생명의 흐름을 만듭니다.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은 이유가 있어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목적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박사님은 102세에도 매일 아침 설레며 눈을 듭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할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살 가치가 있는 삶이란 거창한 업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꽃을 피우기 위해 왔고 어떤 사람은 그 꽃을 봐주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그것은 우주에 반드시 필요한 조각입니다. 책에서 소개된 한 일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한 할머니. 환자가 박사님의 조언으로 이웃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건강해진 사례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깨달음이 그 어떤 명약보다 강한 치유력을 발휘한 것이죠. 저도 잠시 생각에 잠겨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타인의 잣대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맥게리 박사의 말처럼 우리는 각자 고유한 빛을 내기 위해 이 땅에 온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미소 하나가 당신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라는 말은 때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말하는 목적은 거창한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맡은 작은 일을 정성껏 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살아남아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목적이 됩니다. 박사님은 말합니다. 당신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가요?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찾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내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기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영혼의 목적은 더욱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눈동자를 다시 반짝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커다란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연결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맥게리 박사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병이 외로움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녀는 인도에서 보낸 어린 시절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돌봤는지 추억하며 우리에게 연결의 감각을 회복하라고 권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용기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으세요. 책 속에는 박사님이 이혼과 암이라는 시련을 겪을 때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이 어떻게 그녀를 지탱해 주었는지 감동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100살이 넘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깁니다. 사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말합니다. 치유는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보고 싶다는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강력한 치유의 다리를 놓아줄 것입니다. 고립은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박사님은 환자들에게 항상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살피라고 조언합니다. 타인과 연결될 때 우리의 에너지는 확장되고 서로의 온기가 서로를 치유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커다란 생명의 그물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때 내 안의 상처도 치유됩니다. 박사님은 102년의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삶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요.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연결의 힘을 믿으세요. 그 연결이 당신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이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배움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고통과 상처조차 당신의 스승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가르치러 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맥게리 박사의 철학 중 가장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겪은 수많은 좌절과 상실을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7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육체적인 노쇠함,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인내와 수용,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성장을 위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치 않는 돌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원망하곤 하지요. 하지만 박사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드는 담금질의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이 훗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준 스승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박사님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로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오직 배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것은 내가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은 내가 타인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 영혼의 자양분이 됩니다. 박사님은 100살이 넘은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아침에 피어난 꽃 한 송이에서 생명의 신비함을 배우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에서 순수한 기쁨을 배웁니다. 인생이라는 학교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 마음의 귀를 활짝 여세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는 말처럼 당신의 눈물이 훗날 당신의 가장 찬란한 보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찾으세요. 삶은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사랑은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마지막 6번째 비밀은 바로 사랑입니다. 의학적으로 많은 약이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약은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맥게리 박사는 의사로서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술적인 치료보다 환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그리고 환자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자신을 향한 사랑을 생명의 불꽃을 지키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박사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하나 내어줍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짓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기 바빴던 우리에게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박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는 정작 자신에게 가장 인색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나요?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것, 나의 실수에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박사님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사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다시 꽃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나의 단점과 상처까지도 안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박사님은 사랑이 결여된 의학은 기계적인 수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의 핵심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사랑은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미움과 원망이 마음을 갉아먹을 때 사랑의 빛을 비추세요. 사랑은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속삭여 보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이 작은 고백이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에 생명이 깃듭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세요. 이제 102세 현역 의사 글래디스 맥게리 박사님의 지혜를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떠셨나요?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박사님은 지금도 아침마다 세발 자전거를 타며 동네를 산책하고 10년 뒤의 꿈을 꾸십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다. 라고 웃으며 말하는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주름보다 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희망입니다. 누구에게나 나이 드는 것은 처음이라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맥게리 박사님이라는 든든한 앞서간 이가 길을 밝혀주고 있으니 우리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아끼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당신만의 존재 이유를 찾고 사람들과 연결되며 고통에서 배우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세요. 오늘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을 충분히 잘 살아냈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나는 주스를 만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박사님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기쁘게 열어보세요.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잘 자요.